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지사까지 나섰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대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식품업계를 조사해보니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청주시가 국내 정상급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전시관을 공헌했습니다. 괴산에 꽃 양귀비 100만 송이가 만개하면서 도시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항에 가보면 내국인은 거의 없고 내국인은 거의 대부분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영환 지사까지 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개항 이래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해 68만 명 이상 늘었고 국제선 이용객 수는 회복을 넘어 3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기 국제선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 이용객 수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2019년 약 17만 4천 명으로 국제선 이용객의 35%를 차지했던 외국인들이 지난해엔 약 2만 3천 명, 4.4%에 그친 겁니다. 올해 역시 전체의 5%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현상은 청주공항의 노선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7개국 12개의 국제노선 대부분이 내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들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4개 노선 가운데 10개가 중국 노선이었고 이 노선을 이용해 14만 명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중국 노선은 당시에 비해 5분의 1인 2개로 줄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를 콕 집어 칭다오와 호찌민 등지의 노선 신설을 요청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에어로케이의 성장과 함께 조금 우리 도민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웃바운드로 하는 공항에서 인바운드를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개설한 노선을 이용해 외국인 유치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때 충북을 많이 찾았던 일본인 관광객들은 엔저가 지속되며 해외여행 수요가 줄었고 단체 관광 위주였던 중국은 코로나 이후 소규모로 바뀌면서 청주를 통한 입국을 유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가뜩이나 슬롯이 부족한 청주공항에서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노선을 신설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회사는 아직 좀 적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사실이고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회사도 더 성장해 나가고 말대로 좀 돈도 이제 좀 흑자를 더 사회에다가도 더 기여도 많이 하고 지역에 대해서도 더. 다만 하루 2번 타이베이를 매일 오가는 노선이 생기면서 대만 관광객이 늘어난 건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민선 8기 관광객 5천만 명 달성을 선언했던 충청북도. 공항 정상화 원년을 맞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의 기자 이름을 정재영으로 수정합니다. 청주병원 이전이 충청북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새 청주시청사 건립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청사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은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0일 의료법인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충청북도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청주병원이 건물을 빌려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하려 했지만 충청북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하반기 새 청사 착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지속적으로 고용이 상승한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업계인데요. 20, 30대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50, 60대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데 막상 채용해보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냉동 탕수육 생산 공장에서 8년째 지게차를 운행하는 77살 현석태 씨. 좁은 공간에서도 능숙하게 상품을 옮겨 싣습니다. 현 씨는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회사와 함께하는 게 목표입니다. 누가 77세 된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또 저도 또 여기가 아니면은 이제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회사 일을 했고. 최고령 현 씨를 포함해 37명이 일하는 이 회사의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국내 식품산업 현장에서 이 같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고용 인원은 33만 명 가량인데 실제 50, 60대 이상 고용 비율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규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정년 연장이나 촉탁 계약을 통해 계속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 노무를 넘어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50, 60대 이상의 근로시간과 임금, 작업량 대비 생산성이 20, 30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희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근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젊은 층 채용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인력을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인력들이 좀 어떤 잘 자신의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어떤 그런 공간 조성, 그다음에 작업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갖춰질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고령 인력 생산성의 가치가 현장에서 확인되면서 젊은 층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산업 인력 양성 계획 재편과 지원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이 일주일 만에 21건으로 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장현면과 충주시 동락면,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에서 4건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12.5헥타르로 늘어 지난해 전체 피해 면적의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부분 발생한 2곳을 제외한 19개 과수원에서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충북 후보자 21명의 선거 비용이 40억 9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9천만 원을 썼습니다. 동남 자군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3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같은 지역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3억 3,3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청주권 4개 선거구 양당 후보들은 2억 원 안팎의 선거 비용을 썼는데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는 3,700만 원, 무소속 우근원 후보는 가장 적은 277만 원을 썼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꿀잼 도시를 공략한 이범석 청주시장이 자신의 2번째 민자 관광시설 유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LED에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발밑에선 고래가 지나갑니다. 해양 생물이 떠다니며 마치 수족관에 온 듯한 효과를 자아내는 화면에 시민들은 시선을 고정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테마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런 미디어 아트를 위한 전용 전시관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민간 투자자인 가경 인베스트가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내수 초정지구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1년 전 청주시와 비공개 협약을 맺고 부지 매입까지 마쳐 이르면 10월 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내 최대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제작한 굴지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콘텐츠 제작 업체가 현대 퓨처넷이라는 업체인데 전국적으로 기술력으로는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그 기술을 믿고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들어설 이곳 청주 내수 초정지구는 지난 2012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초정행궁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시설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을 테마로 한 기존 초정행궁 옆으로 당장 오는 9월 초정스파와 치유음식을 주제로 한 281억 원 규모의 초정치유마을이 준공되고 내년에는 사업비 187억 원 규모의 사주당 태교랜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낭성 코베아 캠핑랜드에 이은 민선 8기 두 번째 민자 관광시설 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까지 스파타리 제가 개관이 됐으니까 장식 숙박까지 이어지고 주변에 코베아 캠핑장이라든지 다른 관광 명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가 전망한 전시관 방문객은 연간 30만 명 이상, 641억 원의 생산 유발과 306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공언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괴산의 꽃 양귀비 100만 송이가 만개하면서 거대한 빨간색 꽃밭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빨간맛 페스티벌이 도시 전체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괴산읍을 가로지르는 동진천변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혹의 빨간색을 입힌 주인공은 100만 송이의 꽃 양귀비. 하천변 3km를 따라 봄바람에 출렁이며 붉은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백일홍도 꽃 양귀비 보란 듯 역시 빨갛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천변 주변에는 야생의 노란 금계국이 피어 꽃 양귀비를 더욱 붉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예뻐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건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예뻐요. 꽃 양귀비는 올해 처음 열리는 빨간맛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볼거리입니다. 지난 늦가을 씨를 뿌려 꽃을 피우기까지 꼬박 7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날씨가 좀 이상기후 때문에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뜨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빨간맛 페스티벌이 열린 행사장도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행사를 알리는 에두벌룬이 띄워졌고 천막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빨간맛 페스티벌은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붉은색을 연결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주제도 괴산을 핫하게로 잡았습니다. 괴산이 이제 빨간 고추니까 고추가 빨갛잖아요. 또 김장 축제도 고춧가락도 빨갛고 또 절모의 패기가 빨간 거로 맞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다 보니까 야 빨간색 페스티벌 하자. 빨간맛 페스티벌은 오는 24일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빨간 꽃길 걷기, 빨간맛 컬러런 등 빨간색을 입힌 다양한 행사로 꾸며지고 빨간색 옷과 신발을 입고 방문하면 먹거리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재미도 더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청주시 운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날 출근했던 여성이 귀가하지 않아 아들이 사무실에 찾으러 갔다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며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집단 장염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제천 모 초등학생 39명이 구토와 설사 등 장염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학생들과 학교 조리실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